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송훈입니다. 또 야심한 밤에 여러분들께 투싼 페이스리프트의 실물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차는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찾은 게 아니라 우리 감사하게도 구독자님께서 제보를 주셔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투싼 페이스리프트 실물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제보해주신 우리 구독자님 다시 한번 감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주차장에 인판 혹은 위장막자가 보이신다면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로 실물을 좀 빠르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좀 제보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 공개가 된 페이스리프트 투싼 과연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요. 이전에 사진으로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 아리송한 느낌이었거든요. 영상에서도 제가 좀 뭔가 사진에서 바뀐 것 같긴 한데 실물을 봐야 전체적인 디테일을 알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역시나 차는 실물을 봐야 됩니다. 일단 실물로 본 우리 투싼 페이스리프트의 느낌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첫 느낌은 어때요? 딱 봤을 때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뭐 비슷하다? 혹은 뭐가 달라졌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혹은 좀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딱 봤을 때 처음 봤을 땐 솔직히 뭐가 달라졌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 좀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저도 이게 진짜 내가 봤던 부분들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보니까 꽤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 그릴이랑 이 범퍼 디자인이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스키드 플레이트 이 형상이 좀 차를 좀 다부지게 만들어준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이 범퍼의 끝선 자체가 스키드 플레이트처럼 좀 위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차 자체가 조금 더 세 보이는 혹은 되게 좀 단단해 보이는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전 투싼 같은 거 어때요? 좀 도시명에 가까운 되게 세련된 느낌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투싼 페리를 보면은 뭔가 좀 차가 오프로드 혹은 좀 단단한 정통 SUV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투싼만의 약간 고유의 디자인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자세히 보면 이게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어딜까요? 이 DRL의 이 디자인이 어디선가 많이 익숙한 실루엣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봤나 했더니만 팰리세이드 있죠, 팰리세이드. 팰리세이드 DRL과 거의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전에 이 투싼의 DRL은 어땠어요? 날개 무늬처럼 되게 좀 슬림한 라인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 그릴 디자인 형상도 이 DRL의 이 무늬처럼 되게 날렵하고 되게 슬림한 라인을 좀 통일성 있게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밤에 이 DRL이 켜졌을 때 전체적인 투싼 느낌이 되게 좀 세련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이 선 자체들이 되게 굉장히 많이 굵어졌어요. 그래서 약간 팰리세이드를 보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고요. 자, 근데 자꾸 왜 팰리세이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끝에 선을 보면요. 원래 기존의 투싼은 이 끝에 선이 이 램프의 형상 혹은 그릴의 형상처럼 날개가 달린 것처럼 끝에가 좀 문양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문양들이 싹 없어지고 심플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DRL이 조금 더 커진 거죠. 이 선들 자체를 굉장히 굵고 크게 가지고 가면서 SUV의 느낌이 좀 많이 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과 이 중간에 있는 그릴의 형상이 거의 비슷하죠. 약간은 좀 기교를 없는 되게 좀 단단한 느낌이 많이 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밑에 스키드 플레이트 자체도 좀 다부진 느낌을 주는 것처럼 좀 선 자체가 굵다 보니까 이 연결되어 있는 헤드램프의 라인도 조금 더 사실 단단해 보이는 느낌이 들고, 굴곡, 범퍼 끝에 선 이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게다가 이쪽에 있는 에어덕트 이 디자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소나타 페이스리프트에 봤었던 그 라인을 이 투싼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 같아요. 약간 N라인의 느낌이 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형 그 현대 엠블럼이 들어갔어요. 그 기존에는 약간 좀 엠블럼이 큰 투박한 살짝 엠블럼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신형 엠블럼이 들어가서 되게 심플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면부만 보면은요 뭔가 엄청나게 많이 바뀐 것 같진 않지만 보면 볼수록 꽤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조그만 변화를 주면서 차의 전체적인 느낌을 완전히 바꾼 것 같아요. 투싼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지만 일단 북미,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는 차예요. 그래서 약간 좀 SUV 느낌을 좀 강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차는 지금 보면은요 1.6 터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출시가 되는 건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없거든요. 북미나 유럽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긴 있어요. 근데 봤을 때 충전구가 없어요. 그러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아닙니다. 게다가 이게 좀 미션에 대한 얘기도 좀 있거든요. 얘가 뭐 8단 자동이냐 아니면 DCT냐 이런 얘기 있는데 일단 얘는 7단 DCT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엔진은 우리나라에 뭔가 좀 출시를 당장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유럽에 수출을 나가기 위해서
유럽에 있는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대체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마 요 사양이 아니라 다른 사양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이전에 출시됐던 차를 보면 대충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가 있거든요. 코나가 어떻게 나왔어요? 7단 DCT가 사라지고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잖아요. 물론 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욕을 먹기는 했지만 이번 투싼 페이스리프트도 7단 DCT가 없어지고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디젤 엔진이 요즘 추세가 삭제가 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투싼도 디젤 엔진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거 엔진룸 제가 연 거 아니에요. 혹시나 이게 가끔 위장막 촬영하면 엔진 열려 있으면 혹시 이거 제가 연 거 아니냐지만, 이게 제가 연 게 아니라 이거 테스트 하시는 테스트분이 이거 아마 엔진 그 배선 때문에 열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열려 있는 거지 제가 연 거 아니에요. 이거 열면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내도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그냥 다 잘 보이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실내 레이아웃이 코나와 굉장히 비슷하다. 하지만 달라진 부분들도 있죠. 전체적인 실내 레이아웃이 확실히 코나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좀 뭔가 더 다부져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고, 이번 투싼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죠. 근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그 산타페에 들어가 있었던 큰 사이즈는 아니고 그보다 한 단계 좀 작은 사이즈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자세히 보면 다 비슷해요. 왜냐, 제가 요즘 풀체인지 나오는 모델, 페이스리프트 나오는 모델 다 타보잖아요. GB80, 카니발, 그리고 소렌토 산타페 다 보면 대시보드의 위치가 좀 밑으로 많이 내려가요. 그러면서 일체형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그 실내 대시보드를 밑으로 내리면서 이 시야 전방의 시야가 굉장히 좋아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스티어링 휠, 이거 딱 중간 있죠. 스티어링 휠 상단의 중간에서 그 계기판을 좀 보는 그런 레이아웃과 실내 시트 포지션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스티어링 휠이 아니라 약간 위로 시트 포지션 올라가서 전방에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계기판, 속도, 그리고 내비게이션, 길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투싼도 아직 타보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실내 레이아웃이 좀 위로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전과 비교했을 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핸들은 조금 아쉬워요. 핸들은 좀 산타페에 들어가 있었던 그 다부져 보이는 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있고, 버튼들의 디자인이 조금 바뀐 거가 아닐까 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고, 저는 무엇보다 저 센터 콘솔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팔걸이 형태도 되는 것 같고, 무선 충전 패드가 중앙에 있거든요. 되게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컵홀더의 위치도 나쁘지 않고, 전체적인 실내 레이아웃이 좀 뭔가 세련되면서도 SUV의 그런 좀 투박한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은 투싼만의 좀 차별화를 두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중간에 또 밑에 트레이처럼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에 또 다양한 수납 공간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 투싼도 수납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진 부분이죠. 그다음에 시트의 문양이나 이런 좀 부분들이 좀 디자인이 바뀐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실체를 보고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근데 이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잖아요. 나 여기 가스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여기 여러분들 갑자기 터지는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조수석 대시보드 하단에 보면 수납함이 있죠. 이게 이제 그 캐스퍼 에는 이제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 산타페는 이제 그 덮개가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투싼은 오픈형으로 되어 있지만 차이점이 이 밑에 물건을 적재하면 막 굴러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 패드 같이 조금 이렇게 보강이 된 게 보입니다. 이번 투싼의 페이스리프트 실내를 보면은 칼럼식 기어로 일단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버튼식이었다가. 그래서 전체적인 실내 레이아웃이 많이 좀 넓어지고 커지고 수납 공간도 많아지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외장은 크게 안 바뀌었지만 일단 실내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가격 인상만 좀 최소화 된다면, 저는 한 150만 원 언저리만 인상이 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상품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8단 자동 변속기까지 들어간다. 이러면 뭐 150만 원 정도 인상이면 나름 합리적인 가격 인상이라고 전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런 실내 레이아웃이 확실히 많이 바뀌어서 좀 더 깔끔한 인상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런 폰트만 봐도, 보통 이런 현대 이런 폰트만 봐도 우리나라에서 출시한 모델이 아닌 것 같죠? 유럽에는 이렇게 현대 로고를 이렇게 많이 집어넣거든요. 물론 아닌 경우도 좀 있긴 있지만, 보통 제가 유럽에서 봤었던 투싼 현대차들은 이런 현대 로고가 이쪽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량은 이제 1.6 터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고 7단 DCT가 들어간 것 같은데, 실제로 양산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테스트를 좀 하는 거 보니까 양산이 돼서 이제 해외 수출 모델로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 안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모르죠. 이게 또 인기가 많고 혹시나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좋아하면은 출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후면을 보면 어때요?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으면서도 안 달라진 것 같긴 하죠. 이전에 티저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후면 사진이 안 나온 거예요. 전면, 측면, 실내까지 나왔는데
후면은 딱 이 옆쪽 그 측면 사이드에서 이 대각 요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면이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알아봤는데 일단은 달라진 게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달라진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 엠블럼이 신형으로 바뀌었죠. 요거는 사실 기본이에요. 전면에 있는 엠블럼이 신형으로 바뀐 것만큼 후면에도 당연히 이제 신형 엠블럼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 말고 전 놀라운 게 원래 이전에는 이 딱 중간에 트렁크를 여는 버튼이 있었어요. 이 밑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열 수 있는. 근데 이 버튼이 사라졌어요. 여기 심플하고 매끈하게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죠. 이거 어디 있어요?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좀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이 밑에 트렁크 여는 버튼이 있으면 특히나 SUV도 그렇고 세단도 그렇고 이 밑에 오염이 잘 돼요. 이렇게 금방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트렁크 여는 버튼이 밑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손을 만져야 되기 때문에 손이 더러워져요. 그게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 트렁크 여는 버튼이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 더 편의성이 좀 좋아졌고 밑에 이 스키드 플레이트 디자인이 변경됐다고만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바뀌었나 하고 봤더니만 이쪽에 있는 이런 라인들 성향이 좀 더 깔끔해졌어요. 원래는 여기에 그 다이아몬드 문양처럼 마른 골 모양의 그런 포인트들이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심플하게 사라지고 약간은 통일성 있는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심플하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 보면 원래 스키드 플레이트가 딱 이쪽 후면 여기에 끊겼었거든요. 방향지시등과 후진등이 약간 이렇게 길게 선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 어때요? 약간 포인트가 길게 끊어지고 반대로 방향지시등이랑 후진등이 조금 더 디자인이 바뀌었죠.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사실 이 방향지시등이 저는 이 위쪽으로 좀 올라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밑에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페이스리프트 됐을 때 기대를 했는데 이 밑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투싼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전 사실 좀 기대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워낙 투싼 자체가 잘 나왔었고 기존에도 잘 나왔었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소소한 변화를 줬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바뀌었겠구나 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이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되게 세련된 도시명 SUV 느낌이 많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 페이스리프트가 된 투싼은 굉장히 다부진 세 보이는 정통 SUV 오프로드 차량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분들도 요즘에 이런 좀 상남자, 약간은 그런 좀 오프로드의 느낌이 나는 이 SUV들을 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 소비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유럽이나 이 북미에서는 약간 이런 상남자스러운 SUV도 좋아하거든요. 실제 이 디자인도. 그래서 조금 더 인기를 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격 인상만 최소화된다면 실내가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대찬성이긴 해요. 약간 제가 뭐 코나랑 비슷하다, 아쉽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핸들 디자인이 조금 더 다부진 걸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전체적인 실내 레이아웃은 코나와 좀 더 달라요. 특히나 센터 콘솔 디자인이 변경이 되면서 좀 더 다부진 느낌을 좀 주고 전체적인 실내 레이아웃이 대시보드가 낮아지면서 전방의 시야까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가 돼가지고 이제 최신형의 차 느낌? 그리고 옛날에는 약간 계기판이랑 디스플레이가 나눠져 있어서 좀 불편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일체형 통합형 디스플레이로 좀 더 심플해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다양한 정보까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조수석 대시보드 안쪽에 있는 수납함은 또 편의성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미션이랑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보통 뭐 돌아가는 분위기에 의해서는 8단 변속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투싼 페이스리프트의 모델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이 실차 이렇게 위장막이 아니라 실차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가격 인상이나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